오늘 진료한 분 중에 위염, 식도염이 있는데 강황을 먹어도 되냐고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황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황이라고 하면 항상 따라오는 울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황과 울금 모두 한약재입니다. 옛 한의학 서적에 기록되어 있고 본초학 교과서엔 활혈거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황 가루, 울금 가루로 판매하는 제품이 많더군요. 커큐민이 주성분이고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증에 좋다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염증이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염, 식도염 같은 소화성 궤양이 있으면서 점막이 자극되는 증상, 속쓰림, 자결감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강황, 울금이 나쁘게 작용합니다. 이 약재들은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소화성 궤양이 있는 분들이 복용하면 오히려 쓰림, 따가움, 자결감 같은 고통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에 커큐민이 좋다고 무조건 이런 염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염, 식도염이 있지만 소화불량 위주의 증상이 있거나 상복부의 답답함, 일정 부위의 통증 위주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강황과 울금을 먹으면 오히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 진단상 어혈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한의학 의사에는 한 부위에 고정된 통증,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 어혈과 관련이 있고 강황, 울금으로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염, 식도염에 강황과 울금이 좋다는 말이 나온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대로 진단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음식으로 사용할 정도의 한약재는 약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보고 어떤지에 따라서 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강황이 카레로 사용되는 음식이지만 이 약재는 제법 약성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무작정 먹어본 후 결정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진단 없이 장기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강황과 울금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행기화허, 통경지통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통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상복부의 고정된 부위의 통증, 찌르는 듯한 통증, 여성의 생리통, 관절의 통증 등 어혈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통증에 주로 사용합니다. 암에 대한 진단을 할 때 어혈이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암 환자에게 강황, 울금을 사용해서 치료를 보조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암에 항암제와 커큐민을 같이 사용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커큐민이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저는 속쓰림이 없는 장상피 화생을 치료할 때 강황, 울금을 자주 사용합니다. 조직 변성이 생긴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강황과 울금의 어혈을 치료하는 효능에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직 변성이 더 확산되고 암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입니다. 강황과 울금은 점막이 자극되면서 쓰리고 아픈 것 이외에도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혈을 치료한다는 것은 피를 묽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뜻인데 피를 묽어지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이 강황과 울금을 과하게 복용한다면 피가 너무 묽어지면서 출혈 증가, 혈종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강황과 울금의 사용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피를 묽게 하려고 아스피린을 먹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와파린보다는 항응고작용이 약하지만 아스피린 장기 복용 시 위장과 식도 점막의 손상이 유발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속쓰림, 자결감이 있는 분들은 강황이나 울금을 같이 먹을 수 없는 분이 많았습니다. 임산부에게도 사용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임산부가 카레를 가끔 먹는 정도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무엇이든 좋다고 하니 많은 용량을 오랜 기간 복용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진단 이후에 사용하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